안녕하세요.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 보충 강의로 찍어서 올려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양도소득세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많이 풀어봤던 포맷의 문제라서 목차 구성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 목차는 양도소득세 상승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의미 분류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목차가 빠져 있어요. 다른 회차에 기출됐던 문제를 좀 가지고 오다 보니까 목차가 빠져 있는데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에 양도소득세 상승의 의,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시장의 의미 분류 써주시고 3번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설명할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공간시장, 자산시장, 매매시장, 임대시장이랑 그냥 동급으로 봐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간시장, 자산시장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 상승에 따라서 시장 변화가 큰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목차를 3개 배분을 했고요. 공간시장은 간단하게 목차 하나로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봐왔던 이 표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양도소득세가 상승했을 때 자산시장의 수요 공급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단 수요는 하락, 공급은 상승 이렇게 두 가지로 기본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경우는 이제 왜 하락을 하는지를 가격 발생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상승하게 되면 인컴 게인, 운영 소득에는 변함이 없지만 캐피탈 게인, 매각 이익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는 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 게인 자체도 수요자의 어떤 구매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유효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은 수익성 감소, 유효 수요 감소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할 거다. 양도소득세가 상승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측면입니다. 자산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올라간다.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적 희소성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는 수요는 감소시키고 공급은 증가시켜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더 언급해 줄 수 있는 건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실제 양도소득세를 올린다고 해도 자산시장의 매도자들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지 않더라. 오히려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이걸 동결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결 효과에 따라서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더라.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게 되니까 가격은 알 수 없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기본 분석과 플러스 현실적인 분석 이렇게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결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의 부작용으로 언급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공간시장입니다. 공간시장은 수요자는 임차인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공급자는 임대인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오른다고 해봤자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겠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이 변함이 없으니까 수요에는 변화가 없고 이제 공급 입장에서도 현재 이 부동산을 유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임대 수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당장 매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에도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상승은 사실 공간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공간시장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산시장의 수요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감소하게 되니까 더 이상 공간시장의 공급자, 임대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공간시장의 공급자는 곧 자산시장의 수요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신규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임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정책적 부작용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차로 정리하게 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수요 측면에서 자본이익 감소로 신규 수요 위축,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양도세 회피를 위한 기존 공급 위축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세 번째 목차는 여러분들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 목차이긴 합니다. 공간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봤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공간 자산 시장 외에 화폐 자본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을 하나 정도 목차를 더 잡아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공간 자산 시장의 상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부동산에 있는 돈을 빼서 은행에 넣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넣을 수 있다.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간략하게 서술해 준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예시답 한번 볼게요. 자, 서설을 언급을 할 때 저는 첫 문장을 부동산의 사회성과 관련된 문장으로 잡았습니다. 부동산은 사유제이자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 자산의 정부 개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뭐 양도세를 비롯해서 취득세, 보유세 같은 세금, 주요 논제를 등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 개입 중에 하나인 세금 제도,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서설을 잡았고요. 자, 양도소득세 상승의 의의,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근거법령 소득세법 정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단기 시장에는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신규 공급 감소하게 되면 임대료 상승할 수 있다로 마무리했고요.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는 수익성인 효용이 줄어드니까 수요 위축된다. 그 다음에 공급 단기적으로는 정책적 목표상으로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 줄 정도 언급하고 다음 문장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문장은 없고, 현실적으로 공급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회피 또는 이연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부각시켜 썼는데, 한 문장 정도 더 추가해서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는 게 맞다라는 내용을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양과로 1번, 2번 서술하고 3번은 공간 자산 시장의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 정도로 서술해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 문제는 전혀 해설을 못 드렸었죠. 3방식에 따른 감정평가를 할 때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유의사항을 설명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줄이게 되면 3방식 감정평가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전제사항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유의사항을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구성하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3방식 평가 시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경기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경기 변동의 의의, 그 다음에 국면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제 국면별로 유의사항이 나올 거니까 의의와 국면 이 정도로 설명해 주시고 3방식 평가 시 유의사항은 원비수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는 저 배웠던 내용들이 경기 변동의 정의, 그 다음에 유형, 요인, 원인, 특징, 측정 이렇게 6가지 파트로 내용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답안에 써주셔야 되는 경기 변동의 국면은 2번 이 경기 변동의 유형에서 두 번째 순환적 변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장, 후퇴, 수축, 회복 4가지 단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를 이 경기 변동의 국면 목차에서 서술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각 방식별로 유의사항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방식 적용할 때 유의사항은 목차를 쪼개서 원가 방식 안에서 재조달 감가 수정, 비교 방식에서 사례 선정 사정 보정, 수익 방식에서 순수익 환원율 각각 그 세분화된 내용 안에서 유의사항을 한두 가지씩 포인트를 잡아내는 방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서설 파트에서는 일단 첫 문장을 부동산의 특징 중에 영속성을 잡았습니다. 영속성과 부증성. 부동산이 영속적이고 부증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특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첫 문장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에서 경기 국면별로 가격 형성 요인이 변화하니까 이런 부분들 유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써줬어요.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의 의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확장과 수축의 반복이라는 키워드니까 그거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한 문장만 쓰기에는 조금 배점이 남으니까 특징이라고 붙여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진폭, 주기, 우경사, 비대칭 3가지 정도를 지적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경기 변동의 국면에서는 각각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저는 2가지로 나눴지만 여러분들은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방식 평가시 유의사항, 원가 방식의 정의 써주시고 나서 동그라미 1번에는 제조달 원가 관련한 내용, 동그라미 2번에는 건축비 지수 관련된 내용을 썼고요. 동그라미 3번 정도로 더 추가한다면 이제 감가 수정 관련해서 뭐 경제적 감가라든지 관찰 감가라든지 이런 내용을 써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비교 방식도 마찬가지로 정의 먼저 써주고 나서 동그라미 1번은 사례 선정과 관련된 유의사항, 동그라미 2번은 사정 보정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 방식도 정의 넣고 동그라미 1번은 순수익 관련 내용, 동그라미 2번은 환원율 관련 내용,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경기 변동 파트는 지금 출제가 많이 안 됐어요. 네, 저희가 기본 교재에 있고 기본 강의 때 했던 경기 변동의 전체적인 내용, 이 개념 체계들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문제가 다른
세부 내용에서 나오게 되면 잘 대응해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충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간 잘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